어떤 여러분이 신청한 대로 진행을 해요. 아시겠죠? 근데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대충 자습만 관리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쓸 거니까 재수반 시스템하고 똑같이 관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알지? 선생님 재수반 오래 있었던 거?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나하나 케어할 거니까 잘 따라주시고, 강제적인 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시동 와서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절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재수생들이 아니니까. 첫 번째는 여기 잠깐만 볼까요? 점심은 도시락을 드셔도 되고 외부에서 드셔도 되는데,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자고요. 강의실에서는 안 되고 저기 밖에 보면 우리 그 길게 탁자 있지? 거기서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대폰은 오시면 반드시 저 자리 보이죠? 비행기 모드 전환해서 반드시 꽂아주세요.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서로 간의 피해는 최소화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스스로 빌런이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진동 누리지 않게 미리 다 얘기해. 나 지금 자습 관리하고 있으니까 연락은 9시부터 5시까지 안 될 거야. 부모님이 연락하면요, 부모님들 내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요. 나한테 연락 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강은 태블릿으로만 듣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없으면 얘기해서 들려줄게요. 아시겠지? 태블릿으로만 인강은 들을 수 있고, 와이파이 알려드릴 테니까 와이파이 하시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태블릿을 가지고 딴 거 하나 걸리면 알아서 하세요. 이틀간 합수. 이틀간 내가 보관하고 있다 줄 거예요. 아시겠죠? 딴 거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보는 눈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입은 가급적이면 삼가십시다. 아시겠죠? 화장실이 뭐 이런 거 생리적인 현상은 절대 막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조용히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근데 뭐 전화하러 밖에 나가 이런 것들은 쉬는 시간에만. 쉬는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하는 게 유도하니까요. 아시겠죠? 일정도 있다 보면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전체적인 필독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선생님입니다. 참고로 아직 선생님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저장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 전화번호니까 요 전화번호 저장해두시고 써두시고, 결석이나 지각은 반드시 부모님들께서 선생님께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전하는 건 선생님 믿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아셔야 되니까 아시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여기면 돼. 알았지? 나 안 믿는 건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범주가 다른 문제니까 전화번호 적어두시고, 궁금한 거 아니면 궁금한 거 질문도 가능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지각이나 결석은 반드시 선생님께 전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으로 전화하면 안 받아. 썸머 때는. 왜냐하면 나밖에 없어요. 지금 꼭 저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님 알죠? 거미쌤, 그 다음에 부장쌤이에요. 자,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써놨냐면 소통을 자꾸 해야 돼. 질문을 자꾸 선생님이 받을 거거든요. 국어는 중등부터 고3까지 다 받을 거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들은 언제든 질문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저 선생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질문 가능해요? 잊지 마세요. 국어 선생님이고 웬만한 글은 다 알아요. 아시겠죠? 처음 보는 글도 내가 내리보다 빨리 읽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질문하시면 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꾸준하게 하셔야 돼. 꾸준하게. 아시겠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해놨으면 이 시간 동안 공부하는 습관을 꾸준하게 잘 만들어둬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는 바탕이 돼야 돼. 요거만 반짝 하고 말아버리면 수능까지 별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꾸준함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여러분의 미래잖아. 지금 당장의 괴로움,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얼마나 좀 대단한 거야. 그러냐 안 그러냐.
다들 퍼즐로 지금 자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이렇게 귀를 뚫고 나와서 있다는 건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아끼라고. 여러분 이 썸머 대전하루가 짧게는 일주일만 하는 친구도 있지만 길게는 4주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관심을 자꾸자꾸 키우는 이 날이 되길 바라는 거야, 선생님. 그 다음에 좀 욕심을 내시라고. 공부는 그냥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한다면 절대 늘지 않아. 그냥 일정량이 있으면 그 이상을 항상 해야 돼. 운동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정해놓고 하되 그 공부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그 시간의 양을 늘려가야 돼. 알겠니? 그냥 술에 술 타는데 물에 물 타는데 시간만 대충 때우고 그냥 엄마가 가리니까 아빠가 가리니까 대충 밀려나와가지고 하는 공부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잖아. 알겠죠? 욕심을 좀 갖고 관심을 좀 가져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욕심이 생겨. 안 그러겠어? 국어 점수 잘 나와서 선생님 덕분에 학원 덕분에 수시 잘 나와서 합격했어요. 아니 정시 봤는데 국어 때문에 표점이 4.5점 올라가가지고 대학교가 3개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기뻐. 그렇죠? 물론 좋은 대학교 나온다는 게 반드시 성공의 부준식분은 아니야. 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을 쭉 하고 있는 거야.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학원의 진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잘 봐. 자,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야. 남하고 싸울 필요 없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차를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건 나쁜 습관은 아닌데 좀 한 타임 일찍 나오면 지각할 일이 없어요. 아침잠이 많고 힘든 건 알지만 그것부터 출발점이다. 그리고 수능 때는 이 시간에 지금 이미 국어시험 보고 있죠. 아예 일찍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야. 선생님도 8시 전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설사 내가 조금 지각을 하면 비번 알려줄게. 동네방네 터뜨리지만 마. 알았죠? 자, 두 번째. 스케줄로 작성하라고 그랬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OT가 끝나면 바로 해야 될 일이 일주일치 아니면 오늘치 공부할 내용들 그리고 내일에 공부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봐요. 이거 여러분 스케줄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알았니? 그래서 반드시 하시고 적당량을 하되 이건 필수니까 적당량을 넘어서는 과정이 조금씩 생겼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 내가 얼만큼 공부 양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모르면 일단 적어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걸 내려놓고 다른 공부를 하는 습관을 해야 돼. 그래야 잘 들어야 내일 시간표를 짤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고 조금 남는구나. 그럼 조절이 되니까 그 다음날 시간표를 또 짤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써야 돼. 국어 공부 이렇게 쓰면 선생님한테 후선이 먹을 거예요. 국어 공부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나달국어 할 거면 나달국어, 잘잘 모의고사 하면 잘잘 모의고사, 아니면 수학을 하고 싶으면 수원이다, 수투다, 확통이다, 아니면 미적이다, 어느 파트다.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놔. 문항수까지.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기 성취도 또 있어요. 몇 % 달성 반드시 쓰는 거 알았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응답. 아무나 아무 때나 다오면 애들이 몰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저기 게시판에 가보면 질문 신청서라는 걸 써놨어요. 시간별로. 그래서 질의응답을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한테 질의응답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질의응답을 안 할 때는 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질의응답이 있으면 데스크에 가서 조용히 나오셔서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거 상담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의응답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거기다 기록하시면 돼요. 아침에 오실 때마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매일 바꾸는 거니까. 개인당 20분이에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중요한 이유는 공부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거야.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하나도 모르거나. 그래야 그래. 맞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알 수가 없죠. 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도 모른다는 건 이건 정말 직무유기 아니라 태만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의 흐름의 과정을 교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부의 질이 높아진다. 질문을 많이 하면. 아시겠죠? 자,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춤이나 조퇴나 결석하면 미리미리 통보하시고 허락 후에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후에 학원을 가야 되면 외춤춤을 선생님이 써주거나 조퇴춤을 써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갔다가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귀가하시면 되고 그래도 부모님과 소통한 다음에 할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자습 중에 대화나 졸음이나 이동은 가급적이면 금지인데 졸릴 수 있으니까 졸리면 저 뒤에 뭐 있어요? 스탠드 책상 있지? 저기 나가서 책 들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나와의 싸움이니까. 알겠지? 졸면 선생님이 깨우긴 하는데 졸음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누구도 못 막아. 근데 방치는 하지 말자. 아시겠죠? 방치가 뭔 줄 알지? 턱괴 칼 딱 X반도 하고 두 손 딱 삼각대로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졸리면 뒤에 나가서 책상 없으면 선생님 딴 데 가서 공부할 테니까 일어나서 뒤로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과 표현요. 자, 내일부터는 몇 시까지 오시면 돼? 시간 잘 봐. 내일부터는 8시 50분까지 오시는 거예요. 왜 8시 50분까지 와야 되냐면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고 조례할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점검해 볼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점검할 거니까 내일부터는 8시 50분까지 오세요. 다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9시부터 1교시가 시작하면 10시 반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 쉬는 시간은 10분이 있고요.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다시 아침에는 90분 단위로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점심시간은 12시 10분에서 1시까지예요. 50분이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고 아시겠죠? 50분, 1시가 넘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밖에 나가고. 알았죠? 오후는 110분, 120분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 시간, 쉬는 시간은 2시 50분부터 이거 잘못 나왔네. 2시 50분부터 3시까지 10분 쉬고 다시 5시까지. 5시가 되면 바로 귀가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청취도가 어때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거니까 종례를 간단하게 하고 집에는 5시 10분 내지는 다른 데 가서 학원을 다녀도 되고 학원을 가셔도 되고 더 남아서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막지는 않는데 일단 나랑 대화 좀 하자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과가 진행되고요. 자, 여기 써놨지? 등원하면 게시판에 질문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써도 돼요. 그리고 중복해서 쓰셔도 됩니다. 요때 제가 대신 연속으로만 피하자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겠지? 그러니까 연속으로 말고 한 칸, 두 칸 정도 띄어도 상관없어요. 자, 보도록 하시면 되고 개별 질문 시간은 20분이에요. 원래는 10분씩인데 여러분들은 한 20분 정도 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케줄러가 있을 거예요. 다 봤지? 스케줄러 제일 앞에 펼쳐보세요. 제일 앞에 펼쳐보시면 주간 계획이 있을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지?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OT가 끝나면 이 계획들을 월요일에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생각해서 이걸 써야 돼. 알았지? 이걸 하셔야 돼.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닥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학원 숙제, 대신하러 학원 숙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야? 그거는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이 전체 안에는 월요일 날은 무슨 공부, 무슨 공부, 무슨 공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그리고 토요일은 관리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직접 여기 부르지는 않지만 토, 일요일은 어떻게 학원 일정이 있으면 학원 일정을 쓰시면 돼요. 그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할 일정만 쓰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만
구체적으로 쓰셔야 이 얘기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요일별로 한 장씩 쓰게 돼 있죠? 이게 이거야. 요일별로 하나씩.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 보이죠? 잘 생각해. 중요하고 급한 게 우선돼야 돼. 알겠지? 일이 공부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급하고 우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돼요. 중요도를 생각하면서 계획표를 짜라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넘버가 있죠? 이 넘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아시겠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건 번호가 점점 뒤로 가야 맞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선생님이 요거를 딱 써놓고 저녁에 선생님이 사인을 한번 해보고 보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사인해 줄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니? 모르면 질문하시면 되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스케줄로 알았죠? 계획적으로 일주일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스케줄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써보고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 게시판에 가면 여기 붙어 있을 거야. 게시판에 가면 붙어 있으니까 이름 쓰시고 질문 내용도 간단하게 써주셔. 선생님도 준비 좀 해보게. 준비할 수 있는 거면 준비해볼게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나달국어 고2 거의 나달국어 3의 독서야, 아니면 문학이야, 아니면 학교 교과서야,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건데 뭐 완자야, 뭐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아참 여기도 써놨죠. 문학, 독서, 문법, 학원 교재든 개별 교재든 모두 질문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있어? 증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조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통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확인되면 조퇴증을 끊어줄 거야. 그러면 조퇴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아파. 병원을 가야겠어. 외출증을 끊으면 되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은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예고되는 지각이 가장 좋아요. 내가 내 시간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어디 잠깐 들렀다 와야 돼. 그럼 지각 예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결석해야 돼. 그럼 결석을 예고를 미리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알겠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지. 그런 경우 예고가 안 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학원이 생각하는 지향점이에요.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해야 될 걸 뭐야? 선생님이 10시에 딱 체크하겠습니다. 10시에. 뭘 체크할 거냐면 스케줄러를 작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거니까 10시까지 집중해서 스케줄을 작성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성 시작!